오늘은 212페이지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 일단은 그 수투에 나왔던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하자면 어떤 움직이는 점의 위치 또는 좌표라고 봐도 좋습니다. 위치 값이 이렇게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점의 x좌표는 t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위치 값을 출발한 지 몇 초 후의 함수값 이런 식으로 적여준다는 거죠. 이런 관계 또는 이걸 이제 그래프로 옮기면은 가로축이 시간축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가는 그치? 그런 식의 이제 물체 운동을 나타냈을 때 여기서의 기울기라는 개념이 뭐였죠? 이게 바로 속도잖아요. 물리를 배운 친구들이 대부분 아닌가? 그래서 속도의 정의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 시간분의 위치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간분의 위치니까 이거 x 증가라는 거야, y 증가는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속도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수트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은 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예요. 속도는 어찌 구하느냐?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이 속도는 순간 속도를 의미해요. 3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이 말의 의미가 3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 그치?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차, 이 차 지금 속도가 얼마야? 이거 궁금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순간의 속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속도는 보통 순간 속도고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니까 순간 기울기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죠? 순간 속도, 순간 기울기. 순간 기울기가 무슨 뜻인데? 접선의 기울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이런 거고. 그렇지? 두 번째,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가속도의 정의는 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또 속도의 변화죠. 그러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개념이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치를 두 번 미분하는 이기덤수 개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수투. 근데 수투의 운동은 보통 어떤 운동이다? 지렁이 같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애벌레 같은 운동. 앞뒤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앞뒤. 전진과 후진만이 있는, 그치? 상하. 물로켓을 쏜다 하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그치? 그런 운동만 다루는 거지만 이 미적분 2에서는 어떤 운동? 바로 평면 운동을 다뤄요. 이해가요? 얘네들과 다르게는 평면 운동을 다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는 이제 뭐의 운동이냐면 바퀴벌레의 운동, 애벌레의 운동, 바퀴벌, 바닥을 빨빨빨빨 다니는. 너무 징그러운가요? 고양이로 바꿀까요? 고양이의 운동. 바닥을 걸어다니는 고양이의 운동. 고양이의 이 목에다가 GPS를 매달고 시간대별로 측정할 수 있지 않겠어? 12시 정각, 12시 1초, 2초, 3초, 초마다 위치를. 예를 들어서 거실이 있으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서 밥 먹고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놀고 여기서는 자고 있고 이렇게 운동을 보일 거라고. 그치? 그럼 그때마다 X 좌표는 0초일 땐 여기 있는데 1초일 땐 여기 있네. 2초일 땐 여기 있네. 3초일 땐 여기가 있네. 4초일 땐 여기가 있네. X 좌표는 어디 있네. 그치? 또 1초일 때 Y 좌표는 여기 있네. 2초일 때 여기 있네. 3초일 때 여기 있네. 4초일 때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각 그 시간대별로 X 좌표는 어디 있고 Y 좌표는 어디 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평면 운동에서는요. 위치 자체를
x 위치 따로 y 위치 따로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라고 이렇게 적당한 일종의 저번에 배웠던 거 그거 기억나요? 매개 변수 함수라고 그렇게 준다 이거죠. 시간에 대해서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0인 경우를 이제 수트에서 다뤘던 거고요. 이거 하나가 더 추가된 경우입니다. x 좌표는 이런 모양을 그릴 거고 y 좌표는 또 이런 모양을 그릴 거야.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럴 때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속력을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가속도를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등등을 하겠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지각생 여러분. 한 명은 더 늦을 거라서 녹화를 계속 할 겁니다. 얼마나 늦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못 올 수도 있대요.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평면에서의 운동은 고양이가 빨빨빨 걸어다니는 운동에 x 좌표만 갖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다. y 좌표만 갖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다. 이 두 개 섞으면 결국 고양이는 평면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냐고. 그치? 속도는요. 이거 뭐 그 물리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 속도는 벡터이고 속력은 스칼라. 그러니까 얘는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거고 얘는 크기만 있단 말이죠. 평면부터는 속도를 나타낼 때, 즉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선 벡터라는 걸 써야 되는데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화살표. 그리고 수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성분입니다. 잘 모르신다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앞으로 속도는, 평면상의 속도는요. 마치 좌표처럼 적을 거예요. 실제로는 좌표가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는 벡터인데요. 잘 모르면 그냥 좌표처럼 적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네. x 속도 따로 y 속도 따로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x 속도?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기본적으로? 위치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 x 속도는요. x 위치를 미분하면 돼요. f'(t) 이렇게. y 속도요? y 위치 요거 미분하면 돼요. g'(t). 이해 갔나요? 그 기하를 배우거나 물리를 살짝 좀 심화 버전까지 했던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5m/s의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 남풍이 분다. 남풍이 이거 아니야? 남에서 오는 바람. 그치?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요? 이 길이가 5가 되도록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주면 이게 아래에서 위로 불어온다는 뜻이잖아. 바람이 뜻이. 그러니까 이게 남풍 5m죠. 북풍이 분다. 요즘 한참 춥게. 북풍, 시베리아 기다려서 북풍이 분다면은 바람이 또 이렇게 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같은 길이 오지만 화살표를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무슨 풍이 분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지만 요 끝의 좌표인 0,5나 0,-5 뭐 이거 뭐 3,4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수식으로는 좌표처럼 생겨먹은 이게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쓴대요. 참고로 뭐 캐나다인가 어디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걔들은 좌표랑 좀 구분 지려고 하는 건가 봐. 이렇게 쓴대요. 걔들은 꺽쇠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성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소괄호로. 어쨌든 이건 이제 좌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벡터인 거죠. 이게 다 0,0에서 3,4까지 가는 모습을 요 하나로 나타내는 거죠. 3, 4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속도를. 속도는 뭐라고요? 모르면 그냥 좌표처럼 쓴다고 외우시면 되고 x 좌표는 x의 속도, 즉 x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y 좌표는 y의 속도, y 위치 미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속력은 스칼라, 그러니까 크기만 존재하죠. 많이 드는 예로 강물을 수영하는 어떤 사람을 보통 얘기하는데 강물을 수영하는 어떤 사람이 요 강변과 수직으로 4m/s으로 수영을 한다고 치자. 근데 물살이 좀 세.
서에서 동으로 3m/s만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수영할 때는 이렇게 수영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물살에 떠내려갈 테니까.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 1초 동안 4m 하고 1초 동안 3m 떠내려갔으니까 이 사람은 1초 동안 실제로 5m만큼 움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5m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은 이렇게 두 속도의 벡터에 한 만큼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지 않겠느냐. X축 속도인 이 가로 속도와 Y축 속도인 세로 속도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해서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얘는 피타고라스처럼 이 속도의 제곱 플러스 이 속도의 제곱을 한 다음에 합치고 루트 씌우기 한다라고 속력을 정의한다 이거죠. 이거 사실은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진짜 하루 종일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되게 많긴 한데 우리 갈 길이 바빠요. 그렇죠?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니까 속도는 좌표처럼 속력은 하나의 실수로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니까 이거의 한쪽이 0인 경우면 보다시피 근호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 해도 나가지 않겠냐고 이게. 그래서 속도가 절대값이라 이게 잘못됐는데? 아 맞죠. 예. 거꾸로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력이라는 것이 속도값의 절대값 아니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하나가 0이면은 하나가 없는 경우로 지금 수트에서 다루고 있는 거니까. 하나가 0이면 이게 근호안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아니겠냐고. 가속도도 속도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도요. 좌표처럼 쓸 거고요. 이렇게. 마찬가지게 X축 가속도와 Y축 가속도를 각각 구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서 여기다 쓰겠다 이거죠. 이렇게.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서 또 쓰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 뒤에 나오겠지만 가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속력과 이제 비슷한 가속도의 크기라는 게 또 존재하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요거랑 비슷해요. 루트 씌우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입니다. 이해가죠? 가속도의 크기는 다른 용어가 없어요.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공식이에요. 뭐 굳이 한다면은 가속도의 크기도 공식이긴 한데 루트 씌워서 요거 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니 무슨 말인지. 여기에 관련된 문제 두 문제를 풀고 어서 빨리 적분으로 넘어가자고. 알겠지? 평면운동은 이렇게 해서 이제 축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조금 심화 버전 가면 이제 입체 운동, 파리의 운동을 다룰 수 있죠. X축, Y축에 이제 Z축까지 같이 있는 공간상에서의 운동. 내용은 저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요거 이제 2차원으로 확장만 할 줄 알면 뭐 3차원, 4차원 확장하는 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두 개 있으니까 빨리 풀고 우리 뭐 하자고요? 오늘부터 적분 타임. 일단 필수일이 28번, 213페이지. 다음 주는 설 연휴라서 학원이 휴강을 합니다. 휴원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좀 빡세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빡세게 해야겠지. 그래 여러분이 설 연휴 동안 신나게 공부하겠죠? 얘는 이제 수직선 위의 운동인 이제 수트에서 배웠던 건데요. 함수만 이렇게 지수함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만 나온 거죠. 이렇게 x, y 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만 나왔어. 왕복 운동인데 함수만 이렇게 지수함수 나왔습니다. t가 2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속도는 뭐다? 한 번 미분한 거라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속도는 저 x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값, 즉 얘인 거죠. 이해가죠?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값, 정확히 말하면 얘인 거죠. 그러니까 준식을 t로 미분한다. 그럼 뭐야 이게? 2의 t제곱 플러스 2t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다 이제 뭐만 대입하면 돼? 시간 값에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t가 2일 때의 속도는 2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가속도는요. 저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한가? 그치? 아니면은 dx, dt 위치 미분한 걸 한 번 더 미분한 이계함수. 이계함수 혹시 이렇게 썼던 것도 기억나니? 기호로? 다 기억이 나야죠. 그쵸?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얘를. 그럼 2의 t제곱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따라서 가속도 2초일 때 가속도 하면은 2를 대입한 2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뭐 다 발음이 2야. 2. 노렸나? 노린 걸까? 외쳐 2 뭐 이런 건가 혹시? 노렸나? 이건 사실 그래서 나중에 적분도 그렇고 막 물리도 그렇고 이렇게 섞어놔야 재밌거든 이게 수학과 물리가 이렇게 오가는 넘나드는 막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를 구한다거나 뭐 이런 거 그거 할 때가 재밌었어. 29번이 이제 방금 설명한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럴 때 2분의 파이일 때의 속도와 속력. 그러니까 속도는 보통 기호로는 원래 이렇게 벡터를 써요. 방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속력은 이거에 절대값을 보통 붙이고요. 속도, 속력. 보통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속도와 속력을 구하시오. 2번은 t가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에서의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죠. 가속도는 마찬가지 벡터라서 이게 벡터 화살표 있는 거는 다 좌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크기를 구한다. 이런 걸 구하래요. 그럼 뭐 한다고? 일단 속도는 따로따로 미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구하려면은 x 요거 미분, t로 미분. 그럼 1 빼기에 코사인 2t를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2t 곱하기 2인 거 이해 가시나요? 수학수 미분법. y를 미분하면 1 빼기 사인 2t 미분이니까 코사인 2t 곱하기 2인 거 이해 가시나요? 이게 이제 속도죠. 좌표처럼 쓴다. x 미분 따로, y 미분 따로, 따로따로. 이해 가죠? 따라서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돼? 일단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속도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파이네? 0이잖아. 그럼 1만 남고 이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2 1 빼기 3 나오죠? 맞나요? 이해 가셔? 이렇게 좌표처럼 나오면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속력? 루트 씌워가지고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게 이제 1번 답이죠. 속도는 다한 것 같아요. 속력은 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죠? 한 번 더 미분. 저 속도를 한 번 더 미분. 이거 미분 1 없어질 거고 2 곱하기 사인 2t 미분입니다. 그럼 코사인 2t 곱하기 2죠. 네, y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번 더 미분. 그럼 1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2t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2t 곱하기 2죠.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죠? 부호는 플러스란 뜻입니다. 따라서 가속도에 뭘 대입하래 이번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하래. 그럼 좌표처럼 4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네. 코사인 2분의 0이잖아. 0. 여기도 4분의 파이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네. 1이잖아. 1 곱하기 4.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4분의 파이 대입하면 4지 뭐. 루트 제곱하면 이해 가셔? 네, 뭐 이렇게 해서 평면상의 운동을 다루는 건데 이게 문제가 워낙 조금이다 보니까 그렇죠? 감이 안 와요 잘. 나중에 내신 대비 할 때 위치가 적분까지 배워야 돼. 그러면 이제 위치가 같아질 때 뭐 방향을 뭐 어떻게 할 때 등등등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2단원 미분이 끝났다 이거지. 각오는 되셨어? 적분을 배우면요. 적분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적분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만약에 추가로 뭔가 교재를 구입한 학생들, 뭐 RPM이든 센이든 등등등 친구들은 이번 그 배우고 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뭐 매일 하라는 건 아니야. 니들도 수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공개적으로 수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걸요? 니들 20살 넘어서부터는 그 세뱃돈 잘 못 받지 않니? 안 주시던데 나는. 이제 20살 넘으면 어른이라고 잘 안 주셨어 그다음부터. 그 전까지 최대한 땡길 수 있는 이번 연도 아마 내년까지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은 이제 대학교 들어간다고, 그렇지? 그럼 또 선물 그득그득. 그 이후로 받기 힘들어. 너희도 그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런 행사 해야 되니까 뭐 하루 이틀은 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계속 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적분을 하셔야 한다 이거야. 왜냐고? 지금부터 적분을 한번 봐보자고. 218페이지. 뭐 부정적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정의하는지 다시 한 번만 되짚어 본다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여 어떤 함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렇지? 보통은 대문자 미분해서 소문자를 보통 쓰는 건데, 그렇지? 우리는 이 소문자를 부정적분하여 대문자 플러스 C꼴로 쓰는 걸로 부정적분을 정의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일 때 다음같이 다음이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적분 함수, 원시 함수, 적분 상수. 기억나죠?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부정적분의 정의다 보니까 지금부터 하는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앞서 배웠던 거 다시 재방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인테그랄 x n제곱 dx예요. 이거는 수투용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 뭘 했어? 이 지수가 실수일 때도 미분 가능하다는 걸 배웠거든. 기억나? x의 3.5제곱을 미분하면 3.5 내려오고 x의 2.5제곱이라든지 x의 루트 2제곱을 미분하면 루트 2 곱하기 x의 루트 2 빼기 1제곱이라든지 까지 우리는 다 증명했단 말이에요. 로그 미분법이라는 걸로. 그러니 단순하게 이제 저거 자연수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기에는 모든 수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트에서 배웠잖아. 그렇지? 이거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거 지수가 하나 더 커지고 그리고 이거는 역수로 생기는 거 아니었나? 까지는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수투에서는 자연수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0이 될 리가 없거든요. 분모가. 근데 지금 어떤 줄 알아요? 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n이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n이 마이너스 1에서는 이거 적용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은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사용되는 공식인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이게 마이너스 1제곱? 이거 x분의 1의 뜻이네 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는지 기억나? 이거 로그 미분법에서 했던 겁니다. 로그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그때 이런 거 했었다고요. lnx를 미분한 게 뭐였어? x분의 1. 기억나? 근데 ln 절대값 x를 미분한 건 뭔데? 얘도 x분의 1 나와. 양수일 때는 ln x의 미분이니까 x분의 1이겠지. 음수일 때는 ln 마이너스 x의 미분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요거 미분한 마이너스 1. 똑같이 x분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를요 ln 절대값 x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외우십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이 공식조차 하나만 배운 거예요. 원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시피.
지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는 이렇게 별도로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물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2번. 만능이었던 얘예요. 지수함수 미분 중에 제일 쉬웠던 미분. 똑같지 뭐. 2x제곱을 미분하면 2x제곱 아니었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x제곱을 적분하면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플러스 c. 끝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일단 얘일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2x제곱을 미분해도 2x제곱이었던 것처럼 2x제곱 뭐? 적분해도 똑같이 2의 x제곱. 상수만 붙을 뿐. 이해가지? 그러면 2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수함수 적분은 뭘까? 반대로 보자고. 일반적인 지수함수 미분이 뭐였는지 기억나? 미분? 내가 지금 다 파랗게 쓰고 있어 지금. 왜냐고? 다 외울 거라서. 인테그랄이. ax제곱 미분 뭐라고 배웠냐고요. ax제곱에 곱하기 뭐가 붙는다? lna가 이렇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분하면 반대죠. 이제 a의 x제곱에 ln a분의 1이 곱해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c입니다. 이해 가셔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지는 거야. 미분할 땐 곱하기 lna가 붙지만 적분하면 lna가 나누기로 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이걸 미분했을 때 lna가 생기면서 싹싹 약분해버리죠. 이거를. 이해 가죠? 이것은 이 모든 증명은 안 해요. 왜? 앞에서 다 하고 온 거잖아. 그렇죠. 지금 하는 거 다 뭐야? 이거 미분하면 이겁니다. 이거 미분하면 이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미분하면 되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미분하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참고 이거를. 이런 적분이 3개가 있어요. 지금 하는 건 앞에서 배웠던 거 외우는 적분.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할 거는 이제 치환 적분, 특수한 적분. 3번째 하는 게 부분 적분. 이런 거는 수트에서 안 하던 것들이라고. 새롭게 추가되는 적분법이라서. 이거 이해 갔죠? 3번은 삼각함수. 야. 사인을 미분하면 뭐였다고? 코사인 뭐라고? 큰일 났구만. 그럼 코사인을 적분한 건 당연히 뭐겠어 하면은 사인이겠네요. 코사인을 미분한 게 뭐였다고? 마이너스 사인?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을 적분한 게 코사인일 테니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 가요? 와, 이제 또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지만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지만 적분하면 플러스 사인인 거고요. 신나죠? 아니, 네 교재를 봐라. 그거 증명도 없어. 심지어 설명밖에 없잖아. 이랬으니까 이거임. 이게 끝이야. 다야. 그렇잖아. 니들 탄젠트 미분하면 뭐였는지 기억나? 시컨트 제곱이었거든요. 따라서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겠네요. 자, 이때부터 살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재미있죠? 시컨트 적분도 아직 안 배웠는데 시컨트 제곱부터 배웁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 참고로 시컨트 이거 나중에 할 거야. ln 절대값 시컨트 x 탄젠트 x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 적분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참고로.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지 같죠? 뭔가 맥락이 없어.
아 시컨트 x 적분도 아직 안 배웠는데 얘부터 배운다니까 이렇게. 왜? 아니 삼각함수에서 배웠잖아. 미분은 이거 미분하면 이거라며. 이거 적분하면 이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얘기. 시컨트 미분한 게 뭐였죠? 그렇죠. 시컨트 x 탄젠트 x 아니었나요? 따라서 시컨트 x 탄젠트 x를 적분하면 시컨트 x예요. 아 그러지 않겠냐고. 아 여기 뭐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이거 다 뭐야? 앞서 배웠던 공식 거꾸로라고. 그래서 애들이 요거 두 개까지는 그래도 어찌어찌 하거든요. 사인 코사인이니까 어쨌든. 그치?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멘탈 나가는 거야 서서히. 미분과 적분이 막 뒤섞여가지고. 나도 가끔씩 그래요. 그러면 코시컨트 미분한 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x였죠. 따라서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C 쓸 데가 없네. 코탄젠트 미분한 게 뭔지 기억나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었죠. 따라서 코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공식입니다. 여러분 교재 다 있어요. 두꺼운 글씨로. 다 뭐 하라는 얘기죠? 다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사인 코사인은 그나마 암기가 그나마 좀 잘 되는 편인데 나머지가 잘 안 돼요. 암기가. 나도 솔직히 말하면 나도 헷갈려가지고 뭐였지? 하는데 뭐 나는 상관없어. 뭐였지라고 해도 뭐 필요하면 또 다시 이렇게 증명하면 되니까. 하지만 니들은 외워야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들겠죠? 자, 이 기본 공식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 없잖아. 그치? 이 기본 공식대로 한번 지금부터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자. 헷갈려? 어쩔 수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헷갈리면 뭐 하라고 했죠 내가? 보고하세요. 어쩌겠어요. 보고해야죠. 221페이지 1번 문제. 인테그랄 루트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1 dx를 구하시오. 와, 그쵸? 이제 슬슬 짜증나죠? 이게요, 이런 말 하면은 믿기지 않겠지만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요. 루트 x 더하기 1과 루트 x 빼기 1로 합차 공식.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차라리 여러분한테는 분모를 유리화하라 이게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유리하면 뭐야? 루트 x 빼기 1씩 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끝이. 그럼 분모가 뭔데? 분모가 x 빼기 1이잖아요. 이게 약분식잖아 이렇게. 아 이게 인테그랄 루트 x 빼기 1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거 적분한 건 뭘까? 이게 몇 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지수는 2분의 3이 될 거고 1이 커져야지 지수. 얘가 역수가 될 거고 개수로 빼기 1 적분하면 x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요? 또는 3분의 2에 x의 2분의 3제곱이 x 루트 x 아닌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게 유리화가 돼. 유리화가 되는 거 아니라 유리화를 해 그냥. 그냥 해. 어차피 분모에 루트 있는 거 취급 안 했잖아 우리 그동안. 그치? 그러니까 유리화를 해. 약분이 돼버렸네. 했을 때 이렇게. 요렇게 2분의 1제곱이 나온다고. 이해 갔냐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건 내가 그 미분을 외우라고 했던 거든 이렇게. 지금은 적분이고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이건 미분이잖아요. 적분의 요령은 뭐야? 지수가 2분의 1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지수가 1 커진다며 2분의 3. 그리고 이게 역수로 이렇게 내려오죠. 개수가 3분의 2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그래야지 어떡하냐고. 2번 인테그랄 세제곱근 x제곱분의 x 빼기 1. 요거는 그 쪼개기를 합시다. 쪼개기. 요렇게 하면 이거 뭐게?
세제곱근 루트 세제곱근 x제곱 뭐라고? 세제곱근 x제곱분의 x. 이게 혹시 세제곱근 x인 건 이해 가요? 다시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 응? 이거 3인가 같은 것도 이해 가? 그럼 3 세제곱 이렇게 묶으면은 제곱분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끝내주죠. 빼기. 이건 뭐야? x의 어떻게 쓸까? 일단은 이렇게 쓰자. 요렇게 분의 1이죠. 이해 가요 일단? 이거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한 개만 나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일 때는 아니고 항이 두 개가 아니라 항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이거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가능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쵸? 요게 x의 3분의 1제곱인 것 이해 가나요? 앞에 거 이거는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인 것도 이해 가나요? 빼기 요렇게 생긴 모양을 지금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 가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지수가 1 증가한다니까요 x의 몇 제곱? 3분의 4제곱 곱하기 역수 4분의 4 빼기 이거 지수 1 증가하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역수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적분하면 이해 가셔? 또는 3분의 4제곱이 뭐야? x 곱하기 세제곱근 x 아닌가? 빼기 3 곱하기 요건 뭐다? 3분의 1제곱 세제곱근 x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당연히. 이해 가죠? 뭐냐 그런 문제예요. 나 이거 진짜 몇 년 만에 풀어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어. 3학년을 맡아도 이걸 수업할 일이 없었거든. 그냥 수능 수업을 했지 이런 걸 수업한 적은 없었거든. 3번은 이거 뭐 분자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x 빼기 2루트 x 더하기 1이겠네? 그치? 이거 이해 가죠? 저거랑 똑같아요. 요렇게 쓰면 뭐야? 그 1이잖아. 빼기. 요렇게 쓴 게 혹시 루트 x분의 2인 건 혹시 이해 가요? 루트 x 약분하면 되잖아. 이렇게. 뒤에 건 x분의 1이고. 이것도 이해 가요? 1 빼기. 요걸 이렇게 볼게. 요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것도 혹시 이해 가니? 이렇게 쓸게 차라리. 자, 이거 적분하라는 거죠. 이렇게 인테가 이렇게 하라. 따라서 1 x죠. 빼기 2배에 요거 지수 1 증가하면 x의 2분의 1제곱 됩니다. 역수는 2가 생길 거고 이렇게. 그쵸? 플러스 이게 뭐냐고? ln이잖아. 플러스 c. 따라서 정리하면 x 빼기 요게 뭐야? 4 곱하기 x 2분의 1제곱이 루트 x네. ln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죠? 야, 1번 문제도 이 정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감을 못 잡으면, 감을 잃으면 이제 적분이 힘들어지겠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메인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그냥 기본 공식만 다루는 거라며. 아까 얘기한 뭐 치안 적분법이나 부분 적분법 뭔데 대체, 그치? 그게 들어가야 이제 적분이 버라이어티죠. 222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1번 인테그랄 3의 x제곱 빼기 1의 제곱 dx 다음을 적분하시오. 일단 뭐 a 빼기 b의 제곱꼴이니까 저걸 전개하면요. 혹시 9의 x제곱 빼기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인 건 이해 가나요? 전개하면? 이해 가요? 그러면 얘 적분한 거 뭔지 알겠어? 이거 적분한 거는 9의 x제곱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치? 이거 적분하면 9의 x제곱 곱하기 뭐라고? L 앞에다 쓸까? 뒤에다 쓸까? ln 9분의 이렇게 분다고 이렇게 지수함수 적분이기 때문에
빼기 2배에 3의 x제곱이네요. 적분하면 3의 x제곱 말고 또 뭐가 붙는다고요? ln 3분의 1 이렇게 붙는다고요. 플러스 1은 x죠. 그럼 적분하면 다한 것 같겠네요. 뭐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ln9는 ln3 제곱이니까 2가 나가면은 2 ln3이네 라든지 요거를 뭐 이거 묶어서 뭐 ln3분의 2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쓰든지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 번씩만 그냥 후딱후딱 하고 넘어갈 테니까 설 연휴 동안 열심히 해. 2번은 인테그랄 2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2의 2x제곱 빼기 x제곱 dx. 합차공식 보이죠? 제곱 제곱. 합차공식 보이죠? 위에 분자. 분자가 얘 더하기 x 얘 빼기 x 아니겠냐고. 그치? 분자가. 그래서 이게 분모에 있는 얘가 약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만 남겠네.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2의 x제곱 빼기 x만 남는 거고요. 이거 되게 쉽다 함수. 얘야 뭐 땡큐지 뭐. 아우 고마워.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치? 빼기 1차 함수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됩니다. 플러스 c. 오케이. 뒤에 계신 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 간단하게. 이거 푸는 거 보면 어때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일이 펼쳐질 것 같아? 매일 해야 돼 이거. 진짜로. 헷갈려 이제. 3번 이것도 인수분해네. 합차 공식.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네 결국. 그러니까 이걸 합차로 볼 수 있느냐, 그치? 이걸 합차로 볼 수 있느냐잖아. 왜? 분모를 약분시킬 거니까. 그렇잖아. 이거 마찬가지 3x제곱 더하기 1, 3x제곱 빼기 되는 거니까. 그치? 이거 약분하지 않겠어? 이렇게. 인테그랄 이것만 남겠네. 따라서 지수함수네 ln 3분의 3x제곱 빼기 상수니까 1차식 플러스 c. 이해 가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요런 식의 유리함수꼴 아니면 지금처럼 지수함수꼴 이런 거는 그나마 쉬워요. 뭐 기껏 해봐야 테크닉을 해볼게 지금처럼 기껏 해봐야 뭐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 뭐 전개해서 부호무수 쪼개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다? 이 망할 놈의 삼각함수야. 문제는 망할 놈의 삼각함수. 왜냐면 워낙 공식이 많거든. 니들 앞서 배웠던 그 공식은 기억이 나요? 그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공식들. 여기 하다 보면 그것도 씁니다. 이제 또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공식이 막 수십 개가 섞여가지고 3번에 1번만 봐도 벌써 어지러지하지 않아요? 인테그랄에 코사인 제곱 x 분의 1 빼기 코사인 제곱 x래. 와, 씨, 이거 뭐. 아니, 아까 단순한 공식 그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문제가 벌써부터 거지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분자가 뭐야? 사인 제곱 아니야. 그럼 이게 분자가 사인 제곱으로 바뀌고 분모는 코사인 제곱이면 이것도 뭔 줄 알아? 이거 탄젠트 제곱 아니야?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그래서 이게 탄젠트 제곱이잖아 하고 나서 다시 탄젠트 제곱이잖아 라고 해서 이거는 공식에 있을까 해서 봤더니 탄젠트 제곱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공식이 없어요. 이해가 가요? 아니 최대한 고쳤는데 탄젠트 제곱 나 얼마나 깔끔해. 이거에 비하면 훨씬 더 깔끔하지 뭐. 근데 공식이 없어요. 근데 뭘 배웠냐면은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햇빛에 타면 시커매진다 공식. 따라서 탄젠트 제곱이 뭐랑 같아? 시컨트 제곱 빼기 1과 같죠? 이게 그쵸?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왜냐고? 이건 공식에 있거든. 시컨트 제곱은 뭔데? 적분한 게 탄젠트거든. 1은요?
빼기 x. 그러니까 이러니까 힘든 거라고 이게. 사인, 코사인이 등장하면은 앞서 배웠던 이런 공식들도 이용해야 돼. 왜냐고 탄젠트 제곱 봐봐 뒤져보니까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야. 탄젠트 제곱은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적분한다를 또 외워야 돼요. 이걸 또. 참고로 탄젠트 제곱은 이렇게 하죠. 아직 탄젠트 적분도 안 배웠는데 탄젠트 제곱 적분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라고 이렇게. 탄젠트 적분은 저기 뒤에 치안 적분법에서 배울 겁니다. 이런 식이라고. 막 들쑥날쑥 뒤죽박죽이라고 하다 보면은. 또 공식을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2번은 코사인 제곱 2분의 x? 잠깐만. 이게? 이게? 이거 유도하라고? 반각 공식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진짜 짜증나네. 반각 공식을 우리가 앞에서 언급만 하지 않았나? 반각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라고. 대각 공식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와요. 반각 공식이. 그래서 그때 반각 공식은 교육 과정이 없을 텐데. 덧셈 정리까지만 배우거든. 요즘 다. 백악 공식은 모르겠어. 약간 옵션처럼 배우나 봐. 그 뒤로는. 반각 공식으로 해가지고 유도 과정을 또 보여줘야 되나? 어떡하나 이거. 코사인 2세타가 2알파라고 할까? 2알파가 뭐야? 이거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잖아. 그래서 이제 그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덧셈 정리.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빼기 사인이었단 말이야. 기억이 나니 이거? 그래서 이게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인데 이 뒤에 있는 사인 제곱 알파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로 이렇게 변형을 하면은 준식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명 2배각 공식이라는 개념이고 이해 가지? 요거를 얘 입장으로 다시 서술하면은 코사인 제곱 알파는 뭐야? 라고 할 때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알파라는 식이 나옵니다. 요런 입장에서 서술하면 요거는 이제 반각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각도의 반이라서. 요걸 살짝 응용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코사인 제곱 2분의 x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랑 같은 거구나라는 식이 나오죠. 요거를 이제 따로 이제 반각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외우면은 이걸 한 번에 풀 수 있죠. 이걸 안 외우면은 이만큼을 여러분이 스스로 유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저게 시험에 안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던가. 제발 나오지 말아라. 뭐 안 나오는 편일 것 같은데 요즘에. 왜냐면은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안 내, 요즘에. 이런 단순 문제를 왜 내겠어? 당연히 복잡한 문제를 내겠지. 뭐 주어진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t의 개수를 gt를 할 때 뭐 이러면 문제지 않겠어 맨날? 준식은 이걸로 이용해서 고치면요. 이게 뭐라고요? 보다시피 이게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x랑 같구나라고 하는 일명 반각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준식을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 뭐야 이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x 아니겠어? 준식이 그치? 이거 적분이거든 이렇게. 따라서 뭐예요? 2분의 1x와 요거 2분의 1 곱하기가 붙을 거고요. 코사인 적분한 게 뭐라고? 사인입니다. 준식은 다음과 같이 나오죠. 따라서 얘 적분한 건 얘예요. 이해 가셔? 눈물 나죠?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미리 했을 거예요. 미분의 비의 적분이 훨씬 더 어렵다. 나중에 대학 가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미적분 책이 한 1000페이지짜리거든요.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보여줄게요. 미적분 책이 1000페이지 두께가 진짜 이러거든요. 두께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 중에 100페이지가 미분이고 900페이지가 적분이라고.
적분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보다시피 어때요? 아니 코사인 2분의 x 적분도 안 배웠는데 갑자기 코사인 제곱 2분의 x를 배운다니까 이렇게. 요거 3번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3번. 인테그랄 1 더하기 사인 x분의 코사인 제곱 x dx. 아까 내가 합차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합차가 보이나요 혹시? 분자인 코사인 제곱이 뭐겠냐고. 이거 1 빼기 사인 제곱 아니겠냐고 분자가.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 어때? 이제 보이죠 합차가. 분자. 그쵸? 1 더하기 사인 1 빼기 사인 아니겠어 준식이? 그래서 뭐가 된다? 아 약분이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약분되지 않겠냐고. 그치? 준식은 인테그랄 1 빼기 사인 x dx고요. 따라서 1은 적분하면 x고 빼기. 사인 적분한 게 뭐라고?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부가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적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적분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미적분에만 나오는 특별한 적분 몇 개를 배우겠다 이거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